인간의 마음이 품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자, 잠시 저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성공의 비결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바로 이 겉보기에는 역설적인 진실 속에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을 느끼려면 먼저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돈이 생기면 옷을 더 잘 입을 거야, 또는 승진하면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할 거야 라고 말하곤 하죠. 그러나 나폴레옹 힐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바는 이러한 논리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결은 순서를 뒤집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에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신이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방에 들어섰을 때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즉시 감지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자세, 눈빛, 목소리 톤, 걷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은행 장소나 직책과는 무관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의 기운입니다. 현대 과학이 증명하는 것은 당신이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자세를 취할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단순히 훈련을 마음속으로 시각화한 운동선수들이 실제로 신체에서 향상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뇌는 현실과 생각 속에서 강렬하게 경험된 것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육에 대해서도 이러한 작용을 한다면 당신의 자존감, 선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나폴레옹 힐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빚, 의심, 심지어 그의 가족조차 계속하는 것이 가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죠. 그는 포기하고 더 나은 시기를 기다리는 데서 한 걸음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위대한 리더들의 조언자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고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인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와 함께 일하자는 초대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자신이 추구하던 정체성을 받아들인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성취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몸을 재프로그래밍하고 당신의 에너지는 변하며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 안에 새로운 주파수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불안감을 안고 회의실에 들어가 기회를 놓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자신의 목소리를 믿지 않아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적은요? 만약 당신이 첫 순간부터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했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은 당신이 내뿜는 것에 반응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의심으로 가득 찬 채 어딘가에 들어선다면 당신은 패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믿는 사람의 가벼움으로 들어선다면 당신은 자석처럼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알아채고 문은 열리며 기회는 찾아옵니다. 자신을 속여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전에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마음과 몸, 정신을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자신감 있는 자세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안정감과 관련된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은 마음을 확증하고 마음은 몸을 확증합니다. 이것은 강화의 선순환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믿기 위해 외부적인 증거를 계속 기다릴 것인가요? 아니면 내일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오늘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요? 왜냐하면 저를 믿으세요.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확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바로 명확성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 더 많은 돈, 더 많은 자유와 같이 모호하게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롭고 고요한 평범한 집에서 사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어디서든 일하고 회사를 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결국 좋은 의도는 가득하지만 방향 없이 같은 자리에 갇히게 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교훈을 힘겹게 배웠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아이디어와 열정은 가득했지만 명확한 항로가 없는 방황하는 배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기고 싶어 잠에서 깨어났지만 진정으로 승리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앤드류 카네기가 그에게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을 던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힐은 자신이 성공을 원한다고 막연히 말만 했을 뿐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살 집, 가질 일상, 세상에 남기고 싶은 영향력 등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수술하듯 정교하게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먼 가능성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맺는 철저한 계약처럼 기록했습니다. 그 연습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더 명확하게 기회를 보게 되었으며 심지어 우주가 그를 돕기 위해 조각들을 배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걸러내고 방해되는 것을 버리도록 그의 마음을 안내한 명확성이었습니다. 과학도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인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모호한 정보를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라고 말할 때 잠재의식에는 명확한 지시가 없습니다. 그 더 많이가 13만 원을 의미하는지 130만 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1300만 원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12월까지 내 사업으로 한 달에 2600만 원을 벌고 싶다고 분명히 말할 때 뇌는 그것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제적인 경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비게이션에 정확한 좌표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는 이미 목적지가 있습니다. 강력한 예시로는 윌마 루돌프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숙아로 태어나 소아마비와 성홍열에 걸렸고 의사들은 그녀가 결코 걷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걷는 것을 넘어 달리고 기록을 깨고 우승하는 자신에 대한 너무나도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명확성이 그녀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운동을 견디고 의학적 진단을 거스르며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성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 결과가 이미 당신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더 잘 살고 싶어 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목표가 너무 광범위해서 방향을 잡지 못해 길을 잃은 기분을 느낀 적은요? 이처럼 불분명함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기는 하지만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힐은 명확성이 단순한 세부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꿈꾸는 것과 성취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숫자를 포함하고 날짜, 장소, 사람, 감정까지 세부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적을 때 당신은 몽상가가 아닌 당신의 운명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됩니다. 이 과정의 가장 강력한 측면은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관계, 당신의 비전을 존중하지 않는 직업, 당신의 가치와 무관한 프로젝트,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붙잡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명확성이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이끌지 않는 방향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도전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성취했을 때 당신의 완벽한 하루가 어떠할지 최대한 풍부한 세부 사항으로 작성하세요. 당신은 어디에서 잠에서 깨어나나요?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느끼나요? 누가 당신 옆에 있나요? 하루의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요?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나요?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나요? 이 그림이 더 구체적이고 상세할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현실을 그 시나리오에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당신의 욕망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명확성, 선명함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하게 욕망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고 삽니다. 명확하게 욕망하는 사람들은 길을 만들어냅니다. 멀리 나아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넘어짐, 닫힌 문,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누가 넘어지는지 아닌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시 일어서기로 결정하는지에 있고 더욱이 넘어지기 전보다 더 큰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그의 4편의 원고가 주요 출판사들로부터 거절당했는데 그들은 그의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희망을 쏟아부은 후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구라도 이 거절들을 실패의 선고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힐은 자신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을 묻어버리는 대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훨씬 더 큰 헌신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의 생각들이 세상에 알려지자 전 세계의 삶을 변화시켰으니 그가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과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는 압력을 견뎌내는 능력이 번성하는 사람들과 좌절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며 카리스마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마치 삶이 당신의 비전의 견고함을 시험하며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펠레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자원도 없는 가혹하고 가난한 현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맨발로 축구를 하고 어린 시절부터 부상과 비난, 막중한 책임감을 견뎌냈습니다. 포기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할 때마다 더 많은 훈련과 굳건한 규율, 그리고 강한 의지로 맞섰습니다. 단순히 축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품고 있다고 믿는 미래를 위해 뛰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단지 꿈만 꾸는 사람과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거절당한 뒤 얼마나 여러 번 좌절감을 느꼈습니까? 실패가 당신의 부족함을 증명한다고 얼마나 여러 번 믿었습니까? 사실 실패 그 자체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넘어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연료 삼아 모든 아니오를 성장할 기회로 바꾸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할 핑계로 사용합니다. 세상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박수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모든 패배 속에 그에 상응하는 이득의 씨앗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닙니다. 삶의 전략입니다. 거절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장애물은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계속하지 말아야 할 신호로 여기며 포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전환점 이전의 마지막 시험일 뿐입니다. 주요 심리학 연구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큰 행복감, 더 많은 동기부여, 심지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보인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덜 상처받거나 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고통을 다르게 다룰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견딜 수 있다는 증거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고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얼마나 여러 번 거절당했고
얼마나 여러 번 좌절했는지 깨달을 때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넘어짐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은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항상 도전 과제를 제시할 것이지만 고통을 에너지로 실패를 배움으로 그리고 모든 아니오를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또 다른 증거로 바꾸는 사람만이 정상에 도달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세상을 멈춰 서게 하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적이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서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을 올가매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비로소 행동하기 위해 외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승진하면 그때 준비되었다고 느낄 거야. 또는 중요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그때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얼마나 여러 번 말했습니까? 이러한 기다림은 느린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되어야 할 믿음의 책임을 세상에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나폴롱 힐은 세상은 자신을 먼저 믿는 사람만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믿음의 본질이자 어떤 증거보다 앞서는 확신입니다. 농구계의 위대한 이름 중 한 명인 빌 러셀은 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경기 종료 휘슬을 기다리지 않고도 자신이 챔피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그곳이 자신의 자리임을 아는 사람의 태도로 코트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어떤 득점도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전에 승자처럼 걷고 말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막을 수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선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믿을 때 당신의 몸과 목소리 그리고 당신의 결정은 그 믿음과 일치하게 되고 승리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폴롱 힐 또한 이 원리의 증명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의 경력 동안 그는 혹독한 비난과 개인적인 공격 그리고 사방에서의 불신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거의 사그라질 뻔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보편적인 법칙인지 아니면 그저 아름다운 생각일 뿐인지조차 의심했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쩌죠? 너무 여러 번 거절당해서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면요? 답은 명확합니다. 믿음은 결과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느낌상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미리 믿는 행동이 다음에 올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확신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연습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21일 연속으로 매일 아침 당신이 구현하고 싶은 정체성을 표현하는 세 문장을 소리내어 반복하십시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 저의 두려움보다 더 큽니다. 저는 성장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만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가 먼저 믿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욱 강렬하게 말하고 더욱 열정적으로 글을 쓰고 자신의 메시지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것도 그것을 확인해주지 않을 때조차 먼저 믿는 이 행동이 그의 삶과 그의 작업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힐이 이미 주장했던 것을 확인해 줍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할 때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당신은 말 그대로 자신을 더 믿도록 뇌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마치 각 긍정 확언이 더 강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놓인 벽돌 하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굳건해지면 당신의 목소리 톤, 태도의 확고함, 눈빛의 빛남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당신이 믿기로 결정한 바로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한 반론이 생깁니다. 느끼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자세를 곧게 펴고 이미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이 간단한 연습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심오합니다. 며칠 안에 당신은 목소리 톤, 걷는 방식, 심지어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에서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침묵을 꿰뚫고 말이 나오기도 전에 감지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세상이 당신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에 따라 당신을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믿는 모습과 당신이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 사이의 일관성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증명을 기다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믿는 것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나폴롱 힐은 불신을 극복했고 그렇게 빌 러셀은 전설이 되었으며 그렇게 당신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흔들림 없는 것이 될 때 어떤 비난, 거절 또는 장애물도 누군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결국 먼저 믿는 사람들의 의지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순간적인 열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 절제입니다. 큰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목표를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신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충동을 제어하고 감정이 과정을 방해하려 할 때 집중력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모든 단계는 취약해집니다. 나폴롱 힐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바로 작은 일상의 선택 속에서 운명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여러 번 성급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두려움이 더 크게 속삭인다는 이유로 얼마나 여러 번 계획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의심에 사로잡혀 기회를 놓쳤습니까?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균형 부족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처럼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은 평생 동안 더 큰 학업적 성공, 더 나은 재정 상태, 심지어 더 높은 수준의 신체 건강을 경험했습니다. 사소한 세부 사항처럼 보이는 것, 즉 기다림과 충동 제어는 실제로는 번영의 가장 강력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나폴롱 힐 또한 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대중의 비판이 그의 명성을 거의 파괴할 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단지 몽상과 환상을 파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폭발적으로 반응하거나 포기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반대자들을 공격할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전략적인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무의미한 다툼에 쏟는 대신 더 많이 쓰고 자신의 메시지를 강화하며 결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는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했으며 바로 이러한 감정적 통제력이 공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연료로 바꾸었습니다. 스포츠계의 한 예시 또한 이 진실을 보여줍니다. 마이클 조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상이 알던 항상 칭송받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력 내내 그는 힘든 패배, 심한 비난, 심지어 팀 선발에서 제외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좌절을 절망에 빠지는 대신 더 열심히 훈련할 동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절제는 그가 일시적인 실패를 역사적인 성과로 바꾸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보십시오.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얼마나 여러 번 자신의 프로젝트를 망쳤습니까? 분노, 의심 또는 슬픔이 무언가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었던 에너지를 얼마나 여러 번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감정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것들을 지향적인 힘으로 바꾸는 법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단지 한순간의 영광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들을 느끼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의 키를 잡고 항로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풍과 거센 파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죠. 힐은 이를 정신적 자기 훈련이라고 명명하며
이것이 없이는 어떤 성공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긍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더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또한 훨씬 높다고 합니다. 실천적인 과제를 하나 드립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3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나의 큰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이 단순한 습관이 충동과 행동 사이에 소중한 여유를 만들어내고 바로 그 여유 속에서 진정한 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되면 삶의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 그리고 감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균형감을 갖춘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균형은 곧 리더십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이끄는 것이야말로 모든 다른 승리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아직 이루기를 바라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자신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반응합니다. 명확함, 회복 탄력성, 감정적 자기 훈련, 그리고 자기 확신이야말로 모든 꿈을 현실로 바꾸는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당신은 지혜의 진화에서 또 다른 한 계단을 오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금보다 1%더 나은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은 이미 화면에 준비되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